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호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4일에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이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발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현우석 부총리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이 발표에 앞서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육은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밝히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든지 향후 재정 여건과 영유아 수의 추이 등으로 볼 때 보육사업 관련 지방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라든지 하는 이제 희망 섞인 혹은 발표 전 당부 형식의 발언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10% 인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주무장관인 이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답을 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교육법 관련 보조율의 인상은 법으로서 정부와 기재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0% 안을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서울시의 경우 실제 부담은 39% 이르고 그리고 다른 시나 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10% 올릴 때 64% 정도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이 6대4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후 재정 여건이나 영유아 수 추이에 따라서 이게 지방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지난달 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서 지자체 세수가 이제 많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 감소분을 전액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했죠. 예, 정부 이미 지난달 부동산 그 활성화 대책으로 6억 원의 그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네. 낮추는 식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이제 취득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도 굉장히 뭐랄까 이제 반발을 많이 했죠. 이번 대책 그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식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라는 것인데요. 정부는 또 지방 교육 재정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액 보전하는 방안도 또 마련한다고 합니다. 즉 지방 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세 재정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런 방침을 세웠죠. 네. 지금 저희가 일단 그 정부의 발표부터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세수 보전과 더불어서 지방세제 그 개편도 함께 추진을 한다고요? 예, 일단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6%에서 이제 확대해서 2015년까지 11%까지 만들겠다 밝혔는데요. 지방소득세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라든지 감면을 정비하는데 과세 체계도 손을 본다 이렇게 그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면은 2015년부터는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는 어떡하냐? 내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내년도 그 부족분은 그 수치를 약 1조 2천억 원 정도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자체 복지 부담을 좀 나눠지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지방세제 개편까지 진행을 하면 상당 부분 역할이 중앙으로 지금 쏠리고 있잖아요. 이 지자체로서는 과세 자주권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어려운 용어인데 자주권이라는 거는 그 독립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죠. 과세 자주권. 일단 정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4조 6천억 원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 보조사업 확대로 1조 5천억 원가량 이제 각 지자체한테 할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수 여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등락을 거듭하는 취약한 지방세의 구조가
이제 안정적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지방이 과세의 자주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향후 세율도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세율을 또 올릴 수 있고, 그럼 근데 세율을 올리면 기업체를 유치하기 어렵거든요. 또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을 위해서 이제 또 비과세 감면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인 분야의 비과세 감면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 50여 개 정도를 정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 관련돼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법 개정 과정에서는 또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이 관계기관들끼리 이게 TF, 특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2015년부터 추진하겠다.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우선은 안정화를 시키는 게 먼저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안이 발표가 됐는데 정작 그 지자체장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고요. 서울시가 어제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정부가 지방재정난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통행식 결정이다. 이제 반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중앙정부 출장소가 바로 지방자치단체냐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했는데요. 서울시는 그래서 별도의 입장을 따로 내고 정부안을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10% 인상에 대해서는요. 정부안을 적용했을 때 무상보육 시행 전과 비교해서 3,257억 원이 증가해서 올해 부담했던 2,285억 원보다 무려 1,000억 원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서울시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네. 밝혔고요. 또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대체적으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것에만 맞춰져 있고 그나마 현실성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가 그 추산에 따르면 만약에 취득세율 인하로 연간 이제 6천억 원 정도 구멍이 난 것이거든요. 네. 세수가 부족한데 지방소비세 전환율 6%포인트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세수 감소분은 매우게 아주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지자체에서 이제 화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의 확충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정부가 지난 2008년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2008년에 감세 정책을 했거든요. 그 보전을 위해서 2009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미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사안인데 그거를 마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원래 그렇게 되기로 약속이 했던 돼 있는 건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입장 바꿔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지방소비세 당초 세목 도입 당시 정부가 내건 약속 5%포인트 인상을 추가해서 총 11%, 세율 16%를 해야 한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국세에 있어서도 세액 공제나 감면 제도를 지방소비 소득세에 한정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거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부담만 증가할 것이다. 이러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정부의 발표안에 대해서 뭐 각 지자체장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좀 많이 미흡하다. 예. 또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립하는 근본 원인이 근데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근데 네. 그 통과된다 되는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류가 되어서 10달이 넘게 계류가 되어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왜? 네.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현호섭 부총리가 발표한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고 기준 보조율을 올리기로 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법률로 보조율을 20%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정하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되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각 지자체들이 확보할 수가 있고요. 네.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같이 시행령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합니다. 법제처가 심사하고요. 국무회의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 이러면 보조율을 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네.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율이 달라질 수 있고 보조율 변경 권한 누가 갖습니까? 정부가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방정부는 계속 중앙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권한이 정부에게 많이 가게 되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일종의 그 독립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은 바로 무상보육을 위해서 2천억 원 빚을 내기로 한 서울시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상반기 국세 징수액이 9조 원 넘게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이건 뭐 부동산 경기에 침체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상보육 대란이 임박한 올 7월에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보조율을 법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또 여야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 이 정치해법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네. 진통 끝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현안석 부총리가 발표한 대로 원안대로 강행한다 하면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방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파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부의 발표와 또 지자체 반발까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이게 사실 모두 그 서민들의 생활 또 우리 모두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참 많았습니다. 이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드디어 이제 오르는군요. 3,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볼까요? 이 택시 기본 요금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 어떡하나. 참 걱정됩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서 정말 돈 없는 서민들 다시금 또 시름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는 중형 택시 등의 기본 요금을 인상한 내용의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지난 24일 밝혔는데요.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 택시의 기본 요금 현행 이제 2,400원이지 않습니까? 600원 오른답니다. 그래서 3,000원이 네. 되고요. 대형 택시와 모범 택시 같은 경우는 500원 올린 이제 5,000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형 택시 요금은 현행 2,100원 그대로 동결된다고 하고요. 또 서울시의 경계를 넘는 20%가 추가가 되는 시계외 요금 제도도 부활했다고 합니다. 거리 요금 기준도 현재는 144m당 100원에서 2m 줄어들었네요. 142m당 100원으로 수정됩니다. 정말 네. 이래저래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인상된다는 내용은 뭐 보도를 여러 번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다음 달이네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런 인상한 10월 달부터 인상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택시조합이 서울시에 이 요금 조정안을 신고하면 서울시장이 이거를 수용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변경된 요금 시행 일자와 승차 거부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 이거를 한 다음 주 중에 발표한다라고 하네요. 한편 택시 요금 인상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정말 소비자 체감은 인상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유값 등 식품가가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교통비마저 오를 경우 서민들의 삶은 정말 전보다 팍팍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유값 올랐을 때도 좀 타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 했었는데 아무래도 서민들이 또 많이 타는 택시이기 때문에 네. 체감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어떨까요? 제가 어제 그래서 내내 트위터 한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정말
택시 타기 무섭다라는 반응부터 네. 기본 요금이 올라가면 승차 거부 없어지냐 또는 이제 기본 요금 올라가면 서비스 정신도 택시 기사의 서비스 정신도 올라가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보고 이거 어쩔 수 없다라든지 이제 지하철과 버스만 타고 다녀야겠다. 또 이제 심야에는 심야 버스 노선도나 찾아가야겠다라는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동조가 됩니다. 네. 그 기본 요금 올라가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개선도 함께 좀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를 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